호흡은 마음의 리모컨이다.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평안이 깃든다. 명상은 뇌의 먼지를 닦아내는 시간이다. 햇볕은 평안의 비타민이다. 세로토닌은 규칙적 생활에서 꽃핀다. 뇌는 반복된 감사의 새 회로를 만든다. 작은 긍정 습관이 평안의 길을 닦는다. 집중은 불안을 잠재우는 힘이다. 생각에서 벗어나 눈앞의 행동에 몰입하라. 호흡은 흔들린 감정을 안정시키는 가치다. 명상은 편도체를 잠재우는 평안의 기술이다. 세로토닌은 햇살과 운동에서 자란다. 뇌는 반복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긍정 루틴은 뇌의 평온 회로를 강화한다. 집중은 평안을 불러오는 등불이다. 작은 일에 몰입할 때 큰 근심이 사라진다. 호흡은 평안을 불러오는 음악이다. 명상은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만든다. 세로토닌 균형이 곧 마음의 균형이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평안 습관을 가능하게 한다. 집중 전환은 걱정을 현재로 묶어둔다. 정돈된 방은 정돈된 마음을 만든다. 어지러움 속에선 평안을 찾기 어렵다. 정리정돈은 마음을 쉬게 하는 의식이다. 규칙적 루틴은 예측 가능성을 주어 불안을 줄인다. 리듬 있는 삶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운동은 불안을 태우는 불꽃이다. 수면은 평안을 충전하는 배터리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온다. 기록은 감정을 객관화하는 창이다. 쓰는 순간 불안은 글자 속에 묶인다. 정리된 공간은 평안의 초대장이다. 루틴은 삶을 안정시키는 틀이다. 작은 운동이 큰 평안을 부른다. 수면은 평안의 비밀 친구다. 기록은 혼란을 질서로 바꾼다. 정돈은 혼란을 몰아내는 청소부다. 규칙은 평안의 안전띠다. 운동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준다. 글쓰기는 불안을 치유하는 명상이다. 평안은 습관의 일관성에서 피어난다. 신뢰는 평안의 울타리다. 믿을 사람이 있을 때 불안은 줄어든다. 한 사람의 귀 기울임이 평안을 불러온다. 존중은 관계의 긴장을 풀어준다. 배려는 마음의 평온을 나누는 행위다.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조율할 때 평안이 온다. 대화는 긴장을 풀어주는 열쇠다. 공감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약이다. 함께 나눌 때 평안은 커진다. 고립은 불안을 키우고 연결은 평안을 키운다. 신뢰할 사람이 있다는 건 마음의 안전망이다. 존중은 관계의 평온을 키운다. 배려는 상대의 긴장을 풀고 내 평안을 더한다. 갈등, 조율은 평안을 지키는 기술이다. 공감은 불안을 녹이는 온기다. 나눔은 평안을 배가시킨다. 신뢰는 불안의 파도를 막는 방파제다. 존중은 상대를 세우고 나를 지킨다. 배려는 작은 평안을 전염시킨다. 갈등 속 솔직함이 진짜 평안을 부른다. 공감과 나눔은 평안을 확장하는 언어다. 의미는 평안의 뿌리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목적은 마음의 닻이다. 기도는 내면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숨결이다. 명상은 영혼의 고요를 불러온다. 겸손은 집착을 내려놓게 한다. 모든 걸 통제하려는 순간 평안은 사라진다. 겸손은 불필요한 집착을 비우는 지혜다. 감사는 부족을 충만으로 바꾼다. 작은 감사가 큰 평안을 불러온다. 오늘의 호흡에 감사할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의미는 평안을 지켜주는 등대다. 기도와 명상은 평안을 삶으로 내린다. 겸손은 나를 더 큰 존재와 연결한다. 감사는 평안을 유지하는 가장 단순한 습관이다. 평안은 결국 의미 겸손 감사의 합창이다. 아이디어 아이템. 헌 양말을 작은 먼지 제거용 걸레로 활용한다. 솜을 넣어 스트레스볼이나 작은 쿠션으로 만든다. 양말 끝부분을 잘라 컵이나 병보온 커버로 만든다. 아이 장난감, 인형 옷이나 신발로 변신시킨다. 버린 양말로 드라이기 커버를 만들어 먼지 유입을 막는다. 고무줄을 넣어 손목 보호 밴드로 재활용한다. 바닥 청소용 슬리퍼의 시워 걸레처럼 사용한다. 양말을 잘라 케이블 정리 밴드로 만든다. 헌 양말로 반려동물 장난감을 만든다. 작은 화분 덮개로 씌워 흙이 흩날리지 않게 한다. 오래된 티셔츠를 가방이나 에코백으로 만든다. 헌 청바지를 잘라 앞치마로 재활용한다. 남은 천 조각으로 방석 커버를 만든다. 셔츠 단추를 따로 모아 장식용 버튼 아트를 만든다. 자투리 천을 이어서
이불이나 러그로 만든다. 낡은 옷감을 고양이, 강아지, 침대 커버로 사용한다. 잘라낸 천 조각으로 냄비 받침을 만든다. 허리끈이나 소매를 잘라 머리끈으로 만든다. 천 조각을 활용해 북마크를 만든다. 의류 원단으로 마스크 커버를 만든다. 낡은 옷을 재봉 연습용 천으로 활용한다. 손수건이나 행주로 잘라서 일상 청소에 쓴다. 바지통을 잘라 꽃병 커버로 씌운다. 니트 옷을 잘라 컵 받침이나 소품 매트로 만든다. 아이들 인형 침구나 커튼으로 변신시킨다. 낡은 책 표지를 액자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한다. 책 페이지를 잘라 접어서 오리가미 장식품을 만든다. 오래된 책으로 북아트를 만들어 조형물을 만든다. 잡지 사진을 오려 스크랩북이나 다이어리에 붙인다. 책을 잘라 시계판으로 리폼한다. 낡은 동화책을 아이 그림책 수업 교재로 재탄생시킨다. 책장을 잘라 선반 장식용 코스터로 쓴다. 소설책 문장을 오려내어 명언 액자를 만든다. 색감 있는 잡지를 잘라 카드나 편지지 장식을 한다. 다 읽은 책을 비밀 금고로 변신시킨다. 책갈피를 직접 만들어 새 책에 끼워 선물한다. 헌책을 스탠드 조명 받침대로 활용한다. 책 페이지로 벽 장식 모빌을 만든다. 종이책을 잘라 접이식 선반 받침으로 재활용한다. 찢어진 책 페이지로 선물 포장지로 쓴다. 헌옷과 책을 합쳐 인테리어 오브제로 제작한다. 천과 종이를 이용해 직접 다이어리를 만든다. 낡은 양말과 옷감으로 향기 나는 허브 주머니를 만든다. 헌 티셔츠로 만든 장바구니를 책 보관용으로 쓴다. 천 조각을 모아 액자 아트 패널을 제작한다. 잡지와 원단을 결합해 코르크보드 장식을 만든다. 헌 옷감으로 크리스마스 오너먼트를 만든다. 낡은 책과 옷감을 합쳐 펜꽂이나 수납함으로 만든다. 양말과 옷감을 합쳐 작은 필통을 만든다. 책과 원단을 이용해 업사이클링 노트 커버를 만든다. 유리병은 꽃병이나 작은 수납통으로 재활용한다. 플라스틱 용기는 냉장고 속 남은 음식 보관통으로 쓴다. 계란판은 어린이 미술 재료나 씨앗, 파라판으로 활용한다. 낡은 컵은 연필 꽂이로 변신시킨다. 깨진 접시는 모자이크 아트 재료로 쓴다. 빈 페트병은 물 주는 도구나 자동 급수기로 활용한다. 신문지는 창문 청소나 유리 닦는 데 사용한다. 택배 박스는 수납함이나 아이 장난감 만들기로 활용한다. 오래된 수건은 걸레나 반려동물 목욕 타월로 쓴다. 빈 캔은 펜꽂이나 작은 화분으로 재활용한다. 망가진 의류는 벌레나 쿠션, 충전재로 활용한다. 깨진 유리 조각은 화분 배수층 자갈 대용으로 쓴다. 낡은 가방은 공구 수납함으로 변신한다. 고장난 시계는 인테리어 장식 소품으로 활용한다. 사용한 양초자는 미니 수납함이나 티라이트 홀더로 만든다. 플라스틱 뚜껑은 미술 수업용 색깔 팔레트로 쓴다. 헌 우산 살대는 건조대나 지지대 역할로 쓴다. 낡은 신발은 화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은 유리병 뚜껑은 미니 양념통 덮개로 쓴다. 찢어진 커튼은 테이블보나 소품천으로 변신한다. 오래된 전구는 미니 테라리움으로 활용한다. 노후된 식탁보는 바느질에 가방으로 만든다. 낡은 담요는 반려동물 침대 커버로 활용한다. 플라스틱 바구니는 욕실 수납 정리함으로 쓴다. 사용하지 않는 CD는 코스터나 벽 장식으로 활용한다. 깨진 컵 손잡이는 옷걸이, 꼬리로 변신시킨다. 오래된 냄비는 화분 받침이나 수납함으로 활용한다. 신발 상자는 추억 상자나 잘라낸 대파, 뿌리를 물에 담아 새싹 대파로 키운다. 양파 뿌리를 남겨 다시 심어 새싹 채소로 기른다. 고구마를 물에 담아 관상용 잎줄기를 키운다. 아보카도 씨앗을 물에 담아 발화시킨 후 화분에 옮겨 심는다. 고추 씨를 모아 다시 심어 새싹 고추를 기른다. 깻잎 줄기를 물꽂이로 두어 새 뿌리를 내린다. 상추 밑동을 물에 담가 다시 자라게 한다. 파인애플 윗부분을 심어 집 안장식용 식물로 기른다. 콩을 물에 담가 새싹 채소로 키운다. 브로콜리 줄기 부분을 다시 심어 작은 새싹을 넣는다. 바질 줄기를 물꽂이 후 화분에 옮겨 키운다. 방울토마토 씨앗을 말려 다시 화분에 심는다. 감자싹이 난 것을 화분에 심어 새로운 줄기를 키운다. 고추씨와 마늘 쪽을 말려 두었다가 봄에 심는다. 허브가지를 꺾꽂이의 작은 화분에서 번식한다. 카네이션 줄기를 물꽂이에 새 뿌리를 키운다. 시든 꽃을 말려
드라이플라워 장식으로 활용한다. 과일 껍질은 퇴비로 활용해 화분 영양분을 보충한다. 커피 찌꺼기를 화분 비료로 재활용한다. 바나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천연 비료로 쓴다.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준다. 배수 구멍이 있는 화분을 선택한다. 물받침에 고인 물은 바로 버린다. 계절에 맞춰 물 주는 빈도를 조절한다. 화분 크기에 맞는 식물을 심는다. 흙 위에 마사토를 덮어 수분 증발을 줄인다. 주기적으로 잎에 먼지를 닦아 광합성을 돕는다. 잎이 시든 부분은 바로 제거한다. 흙을 1년에 한 번 새로 갈아준다. 화분 위치를 바꿔 햇빛 방향을 고르게 맞춘다. 물은 아침 일찍 주어 증발을 줄인다. 빗물을 모아 화분에 사용한다. 분무기로 잎에 가볍게 물을 뿌려준다. 얼음을 올려 천천히 물을 공급한다. 젖은 수건을 화분 근처에 두어 습도를 유지한다. 흙 속에 젖은 스펀지를 넣어 수분 보존을 돕는다. 식물마다 필요한 물의 양을 기록해둔다. 물에 바나나 껍질을 우려내 천연 영양소를 만든다. 물줄기는 흙 속으로 깊게 스며들도록 천천히 준다. 물이 부족한지 무게로 확인한다. 창가에서 직사광선이 아닌 간접광을 받게 한다. 해가 짧은 겨울엔 식물용 LED 조명을 쓴다. 화분을 계절에 따라 따뜻한 장소와 시원한 장소로 옮긴다. 실내 공기청정 식물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환기를 자주 시켜 공기를 순환시킨다. 화분 받침대에 모래를 깔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여름에는 커튼으로 강한 빛을 가려준다. 겨울철 난방기 옆은 피한다. 식물 전용 선반을 두어 빛과 공기를 고르게 받게 한다. 화분 주변에 물그릇을 두어 자연 습도를 만든다. 커피 찌꺼기를 건조시켜 비료로 사용한다. 달걀 껍질 가루를 뿌려 칼슘을 보충한다. 바나나 껍질을 말려 분말 비료로 만든다. 쌀뜨물을 희석해 천연 비료로 준다. 적당히 분갈이를 해 뿌리가 숨 쉴 공간을 준다. 화분 밑에 자갈을 깔아 배수를 개선한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 계피 가루를 흙 위에 뿌린다. 오래된 잎을 제거해 새 잎의 성장을 돕는다. 가지치기로 모양을 잡아준다. 물에 희석한 식초 몇 방울로 토양 산도를 조절한다.